코스맥스가 어떤 회사인지 간단하게 소개부터 하고 들어갈게요. 코스맥스는 연매출 1조 3,829억원, 영업이익 666억원, 당기순이익 마이너스 291억원의 실적을 올리고 있는 한국콜마와 함께 우리나라 화장품 OEM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표 화장품 ODM 기업입니다. 우선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 코스맥스에 대한 정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코스맥스는 소개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우리가 아는 아모레퍼시픽과 같은 회사가 아닌 화장품 연구개발 생산 전문으로 하는 ODM 기업입니다. ODM? ODM이라는 단어가 낯서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일반적으로 주문자가 요청한 대로 생산만 해내는 것이 OEM이라면 ODM은 ODM 기업이 자체 개발한 제품을 고객사에 제안 후 주문을 받아 완제품을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코스맥스가 제이콥이라는 화제품을 개발했다면 인사 담당자의 제품을 제안해서 OK 사인이 떨어진 후 개발, 생산은 코스맥스가 했지만 제이콥의 인사 담당 상표를 붙여 시중에 판매가 되는 것이죠. 그 탓에 화장품 연구개발이나 생산에 대한 주도권은 ODM 기업에게 있어서 일반적으로 OEM 기업보다는 ODM 기업이 사업 지배력이나 시장 장악력 그리고 사업의 지속성이 높죠. 현재 코스맥스 전체 매출의 98% 이상이 ODM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아모레퍼시픽 같은 화장품 기업들만큼이나 안정성이 높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 화장품이 아무리 관심이 없어도 화장품 산업이 어떤지는 다들 아시죠? 최근 뉴스에서 화장품 산업이 옛날과는 다르게 많이 힘들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알다시피 K뷰티의 최대 고객은 중국 시장이었지만 지난 5년간 사드, 미중 무역 분쟁, 코로나 등 연이은 악재가 터지면서 중국 시장에서 길을 펼래야 펼 수 없는 상황이 연이어지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대표적인 화장품 기업인 아모레퍼시픽 실적을 예시로 보여드리면 2016년 당시에는 저때까지만 하더라도 화장품 대박으로 매출 5조 6,454억원, 영업이익 8,481억원, 누구나 꿈꾸는 아름다운 실적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2017년부터 사드 한 번 맞기 시작하면서부터 2018년 영업이익은 4,820억원, 당기순이익은 3,348억원으로 반토막이 나고 2020년 코로나가 터지면서 마스크 착용까지 하니 아예 화장품까지 안 사버리는 기조까지 일어나죠. 결국 매출은 4조 4,322억원으로 1조가 감소해요. 심지어 영업이익은 무려 1,430억원, 4년 전과 비교해 15% 수준까지 떨어지고 말죠. 결국 아모레퍼시픽 신사옥 옮긴 지도 얼마 안 돼서 희망퇴직, 구조조정 들어가고 한한령과 코로나 2연타로 우리나라 화장품 대장 아모레퍼시픽은 이렇게 쓰러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킹리적 가심으로 유추해보면 코스맥스가 ODM 기업이라면 아모레퍼시픽에 화장품을 공급할 텐데 아모레퍼시픽에서 화장품이 안 팔렸으니 코스맥스도 같이 쓰러졌겠네, 이런 합리적인 추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 코스맥스의 실적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2016년 매출 7,570억원, 영업이익 526억원, 당기순이익은 314억원. 저 때는 당연히 실적이 좋고 자 이제부터 아래로 떨어져야 되는데요.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2017년도, 18년도까지 연이은 고속 성장이 이어지고요. 2020년 매출 1조 3,829억원으로 매출을 4년 만에 2배로 끌어올린 데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아모레퍼시픽이 거의 10분의 1 토막이 날 때 코스맥스는 나름대로 예년 수준을 유지하면서 선방에도 성공해요. 지금 이 실적을 보는 우리 취준생분들은 큰 혼란에 빠졌을 것 같은데요. 어잉? 분명 우리나라 화장품 대장 아모레퍼시픽은 매출 날라가고 영업이익도 15%까지 뚝 깎였는데 코스맥스는 오히려 매출은 2배 늘고 영업이익도 선방을 했네?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우선 이 같은 궁금증을 해소시켜드리기 위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까 기업 소개에서 말씀드린 이 코스맥스가 ODM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곱씹어볼게요. 반한 감정으로 한국 화장품 브랜드 자체는 외면받았지만 오히려 코스맥스 같은 OEM, ODM 기업들은 중국 내 성장하는 화장품 시장에서 수혜를 입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그래서 잠깐만 중국 화장품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갈게요. 중국 화장품 시장 규모는 2019년 기준 약 3천억 위안, 우리나라 돈 약 51조, 세계 2위의 화장품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19년까지 연평균 10% 가까이 성장하며 GDP 상위 15개국 중 가장 높은 화장품 시장 성장률을 보유하고 있죠. 그래서 당시 중국 화장품 시장 성장에 따라 우리나라 화장품 브랜드도 성장에 반열에 올라탔는데요. 여러 브랜드가 당시 중국 화장품 시장 성장에 올라탔지만 그중 가장 성공한 대표적인 브랜드는 이니스프리였습니다. 이니스프리는 한국의 자연주의 이미지로 중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이끌었고 중국 내에서만 매장이 300개, 상해 대형 플래그십 매장까지 세우며 중국 국민 화장품 브랜드로 자리매김하죠. 당시 아모레퍼시픽 내 단일 브랜드 매출로만 1조를 넘었으니까요. 참고로 단일 브랜드로 1조를 넘길 수 있는 화장품 브랜드는 우리나라 면세점, 루이비통, 샤넬, 구찌, 에르메스 싹 다 모아둔 경쟁에서도 언제나 매출 1, 2위를 다투는 면세점 스테디셀러 설화수나 가능한데요. 한국에서도 그저 그런 평범한 브랜드인 이니스프리가 이 중국 버프 하나 받으면서 한때는 설화수와 같은 퍼스트 클래스 자리를 꿰차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어떻게 변했냐면 다들 아시겠지만 한때 600여 개의 매장을 열었던 이니스프리, 에뛰드는 지금 연이어 구조조정, 폐점을 이어가고 있어요. 한때 중국 화장품이라는 칭호를 얻었던 이니스프리도 결국 기세가 꺾이면서 버티지 못한 것인데요. 물론 이 같은 이유가 로드샵의 쇠퇴, 사드, 코로나와 같은 환경적인 변수도 있지만 사실 사드, 코로나와 같은 불가항력적 요소 이외에도 해외 화장품이 중국 시장 내에서 기울고 있는 이유는 정작 따로 있습니다. 바로 화장품을 사는 중국 내 고객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현재 중국 화장품 소비 시장의 50%
50% 이상은 지우링허우, 링링허우라고 불리는 Z세대 1990년대생, 00년생들이 주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 태어난 중국 90년생, 00년생들이 가진 기존에 있었던 중국 화장품 시장 고객과는 다른 특징들이 있는데요. 우선 화장품에 대한 눈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지우링허우, 링링허우 Z세대들은 중국의 경제 고도 성장기에 자랐기 때문에 기존 저가 화장품만 선호하던 이전 세대들과 달리 오히려 프랑스, 일본, 미국과 같은 고급 럭셔리 화장품을 선호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판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 광군제 시즌에 중국 온라인 화장품 유통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티몰의 화장품 판매량을 보면요, 대부분 상위권에 죄다, 로레알, 에스트로더, 랑콤, SK2 등 고급 브랜드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요. 유일하게 우리나라 후만 6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금 중국 화장품 고객들의 눈이 상향 평준화되면서 로레알, 에스티로더, 랑콤 이런 것들에 맞춰져 있는데 이니스프리가 눈에 들어오겠어요? 당연히 망하지. 게다가 중국 Z세대는 중국이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G2세대에서 달아있기 때문에 애국심이 강하고 자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특히나 더욱 높은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광군제 판매 순위를 다시 보여드리면 바이체링, 자연당, 웨이노나, 퍼펙트 다이어리 같은 중국 화장품이 이 판매량 탑10에 진입해 있어요. 게다가 더욱 놀라운 것이 색조 화장품의 경우 아예 1등을 차지하는 브랜드도 있는데 중국 색조 화장품 브랜드 퍼펙트 다이어리는 맥, 에스티로더, 랑콤, 메이블린과 같은 굉장한 글로벌 색조 화장품 브랜드를 제치고 무려 1위를 차지합니다. 즉 현재 중국 화장품 시장을 정리하며 링링허우, 지우링허우 세대로 화장품이 교체되면서 기존 K뷰티에서 고급 화장품, 자국 브랜드로 화장품의 소비 문화가 이전되면서 기존까지 그저 가성비, 한류 열풍으로 이끌었던 K뷰티 약발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들어요. 음식이야 그냥 맛이 없어도 그냥 눈 감고 한 입 딱 먹고 나면 그만이지만 화장품은 우리 피부에 직접 닿고 그 효과가 외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눈 감고 딱 쓰기에는 신경 안 쓸래야 안 쓸 수가 없거든요. 근데 현재 아무리 중국 내에서 애국이 대세고 중국 화장품이 최우선이라 치지만 한국과 중국 브랜드 기술 격차가 분명히 존재할 것인데 바로 저렇게 중국 소비자들이 화장품에 대한 사용을 바로 이전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어요. 자, 여기서 코스맥스가 그 의문점을 해결해 주는데요. 오늘 이야기는 코스맥스인데 중구장창 중국 이야기만 해서 많이 당황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바로 모든 의문의 실마리가 다 풀리게 됩니다. 바로 요즘 K뷰티를 제치고 중국에서 막강한 실적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 브랜드들의 화장품을 다름 아닌 오늘의 주인공 코스맥스가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대충 아까 아모레퍼시픽이 5년 동안 작살날 때 오히려 코스맥스는 매출이 2배를 찍을 수 있었는지 슬슬 감이 오기 시작하죠. 일찍이 코스맥스는 떠오르는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해 중국에 2개의 법인을 설립합니다. 1호 법인은 상해에 위치한 코스맥스 차이나 법인, 2호 법인은 온라인을 중심으로 한 코스맥스 광저우 법인을 설립해요. 현재 이 중국 법인들을 중심으로 바이체이링, 상하이자화, 프로야 등 중국 화장품 상위 브랜드까지 ODM을 도맡고 있죠. 현재는 코스맥스가 담당하는 중국 브랜드는 현재 카슬란, 자연당, 상이본초 등 무려 200여 개에 달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재밌는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내에도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건과 같은 브랜드들을 코스맥스가 제조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한국 화장품도 코스맥스가 만들고 중국 화장품도 코스맥스가 만들고 코스맥스가 ODM으로 양국의 화장품을 공급하면서 결국 K뷰티 브랜드나 중국 자국 브랜드 제품 수준이 엇비슷해지고 있는 거죠. 생각해보면 중국 화장품, 한국 화장품 둘 다 공급하는 제조사가 같다면 어차피 또이또이한 것 중국 사람들이 굳이 한국 화장품을 쓸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 자연스레 중국 고객들이 품질 좋은 중국 브랜드를 믿고 이동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실제 최근 코스맥스가 공시한 3개년 각 법인별 생산 실적을 보면 코스맥스 차이나의 경우 2018년 대비 2020년 색조 화장품은 60%, 코스맥스 광저우는 기초 제품의 20%, 색조 제품은 무려 300%가 넘는 성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수적인 분위기 외에도 중국 화장품 유통 채널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간 것도 코스맥스 선장의 한몫을 차지하는데요. 현재 중국의 인터넷 사용자가 2019년 8억 9,100만 명, 중국 이커머스 거래액은 1.5조 달러, 온라인 쇼핑객은 7억 4천만 명으로 중국은 압도적인 세계 최대의 전자상거래 시장을 보유하고 있어요. 중국의 전자상거래 판매額은 2015년부터 2019년 5년간 연평균 25.4% 성장률을 기록했고 앞으로 2019년부터 2025년까지 7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12.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점은 2019년 기준 중국의 화장품 전자상거래 침투율은 32.4%로 파악되며 2025년에는 42.6%까지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즉 화장품 10개가 팔리면 4개는 인터넷에서 팔리게 되는 시대가 온다는 것인데요. 코스맥스는 최근 퍼펙트 다이어리의 모회사 이센과 함께 조인트 벤처를 만들고 중국 광저우에 합작 공장을 설립할 것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퍼펙트 다이어리라는 회사가 지금 현재 중국의 Z세대를 대상으로 광풍을 불고 있는 엄청난 회사입니다. 퍼펙트 다이어리라는 아까 제가 중국 광군제 때 설명드린 중국 브랜드로 색조 화장품 브랜드 1위를 차지한 바로 그 회사인데요. 창립 초기부터 Z세대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중심
판매, SNS를 통한 홍보, 마케팅을 통해 디지털에 익숙한 지금의 화장품 주도권을 쥐고 있는 링링허우, 지우링허우 세대의 시장을 그대로 쓸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창립한 지 이제 막 5년 차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최초 중국 화장품 기업으로서 미국 증시에 상장에 성공하고요. 현재 기업 가치 약 8조로 평가받고 있어요. 현재 중국 화장품 시장을 평정한 뷰티 브랜드로 정평이 나 있죠. 그래서 아까 코스맥스가 중국 시장에 이런 고도 성장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런 퍼펙트 다이얼의 색조 부분 초고속 성장에 함께했기 때문인데요. 코스맥스도 이런 낙수 효과로 중국 Z세대들의 폭발적인 화장품 구매로 코스맥스 그룹이 중국 립스틱, 립틴트 시장에 기록적인 판매를 올리고 있어요. 2020년 코스맥스 중국 법인의 립스틱, 립틴트 예상 생산액이 1억여 개로 2019년 전체 생산량 물량의 2배에 달하는 수치죠. 즉 최근 중국 시장의 화장품 유통 트렌드가 온라인으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에 현재 중국 온라인 화장품 시장을 평정한 퍼펙트 다이얼의 조인트 벤처 설립은 앞으로도 코스맥스의 고도 성장을 더욱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조인트 벤처 설립을 통해 중국 현지 브랜드와 더 깊고 직접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며 데이터 활용을 통한 수요 예측으로 신속한 제품 출시에 유연한 재고 관리도 가능합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이미 아모레퍼시픽 같은 한국 브랜드 화장품은 지금 다시 화장품 수출이 늘어나고 있지만 옛날만큼 중국이 열광하며 한국 화장품을 쓸 시즌은 이미 지났고 현재 주요 고객층의 정서나 분위기상 중국 시장에서 수명을 다한 지 오래예요. 솔직히 조금 과감하게 얘기하면 애매하게 경기 타는 아모레퍼시픽 들어갈 바에야 경기 안 타고 꾸준히 글로벌 수요가 있는 ODN 겸 코스맥스 가는 게 훨씬 나을 수 있어요. 게다가 최근에 합작 법인까지 설립했으니 중국 화장품 업계에 이 정도 있으면 거의 말 다 했죠. 앞으로 코스맥스의 미래가 궁금해지고요. 저는 다음에도 코스맥스를 통해 취준생분들의 꿈을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컨텐츠로 취업을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훌륭한 기업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이만 물러갈게요. 안녕.